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6%가량 그리고 코스닥이 0.05%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주 초반에는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갔는데 주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힌 조금은 답답한 그런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환율이 1,1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의 기술주의 불안 여전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위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런 지수의 흐름인데 뉴욕 증시는 또 하락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강보합 정도로 양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겠죠. 일단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박스 번역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스권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뭐 매수세는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들어와 주느냐가 일단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미 정고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거래소 시장은 아직까지 고점 돌파를 못했는데요. 이 고점 돌파를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거래소 시장의 단기적인 목표치는 2426포인트예요. 2426포인트 자리대를 안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가 키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항 자리대가 895포인트 자리대예요. 895포인트 자리대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어요. 원화 가치가 좀 상승했다는 얘기죠. 일단 뭐 1.2%대에 밀리면서 1170원 자리대를 갭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인데 일단 1180원 자리대가 깨지고 난 이후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좀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이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기조가 아니라 순매도 포지션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비달러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이 ADXY 지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아 달러 통화 지수를 ADXY 지수라고 좀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위안화예요.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의 통화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좀 절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절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 ADXY 지수, 아시아 달러 통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 위안화가 약 한 42%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원화인데요. 12%가 돼 있고요. 홍콩 달러와 인도 루피, 대만 달러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강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아시아 통화는 따라가는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 위안 달러와 원 달러 추이를 보게 되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환율, 이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추가적인 강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1차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150원짜리대를 좀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50원짜리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1150원짜리대가 과거 올해 연초와 작년 때 있었던 그 저점 자리대예요.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자리대가 1150원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는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예요.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115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목표치는 1150원에서 1145원 이 자리대까지를 목표치로 좀 잡아놓고 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마 조금 소폭은 더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강하게 매수를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수는 박스 번역이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장 이후에도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이 시간 후에도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하셨던 옴니 시스템이 장 초반에 25%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도 같이 짚어주시죠. 예,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었었어요. 스마트 그린 산단에 3조 2천억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옴니 시스템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25%까지 상승을 했는데 재수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서 좀 손실권역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격 매수,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 시장이 박스권역에 있고 종목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실적이 좀 상향되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 5G 쪽과 2차전지 추세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2차전지는 내일 배터리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5G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성장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태양광, 수소, 풍력, ESS 이 부분들은 순환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자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의 흐름들은 끝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수도권 학교 등교가 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확대, 온라인 교육 쪽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CMS 에듀, 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나니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배당 작년에 8% 나왔어요. 그러한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고배당주로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은행이자 일단 몇 배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청담 러닝 61선 지지자리 때 이중바닥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분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게 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가 좀 타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아니면 동아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4만 원짜리 때만 지지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삼성 S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역에 있는 제일기획도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사이고 박스권역을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1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66%, 그리고 코스닥이 0.05%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주 초반에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였지만 후반 들어서 좀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지속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주도 역시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개장을 했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일단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가량의 하락으로 오늘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0.2%가량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동안 좀 덜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화, 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이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오늘 76만 원 선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변동성에 역시나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언택트주들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0.3%가량 조정받으면서 출발했고요. LG화학, 물적 분할과 관련한 소식에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금 하락하면서 2.4% 넘게 빠지면서 65만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 3상과 관련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모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0.5%가량 상승으로 29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대차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3%가량 상승으로 18만 1,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4%가량 빠지면서 37만 1,500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는 계속해서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의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중이죠. 0.5%가량 상승으로 45만 5,5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네,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일단 양대 지수 모두 나란히 올려 세우면서 출발합니다. 0.14%, 코스피는 2,415선에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14%, 890선에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같이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9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가 오늘 가장 상승이 강합니다. 4% 넘게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HLB의 리보세라닙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에서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재에 12만 900원으로 오늘 시장 4% 넘게 올려세우면서 출발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후에 지난주 내내 5거래일 내리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62,7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는 제약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0.2%가량 조정입니다. KMW 0.8%가량 빠지면서 일단 출발을 하고요. 5G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이 호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은 일단 조정으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6%가량 상승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합의 타결 가능성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15만 1,1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은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이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그래도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일단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이제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위로 뻗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도 다소 조금 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 종목들도 다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 정고점 자리 2,458을 이번 주 내에 넘어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는 않는, 원래 추석 연휴 전에서는 지수가 강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폭락세를 예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소 조금 밀리더라도 종목별 강세 장세, 그래서 종목별, 그러니까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일날에 이제 언급을 했었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신성에이즈 같은 이런 강한 패턴들을 공략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종목별 차별 장세에서는 약간 떠 있으면서도 강한, 그리고 거래량이 실려 있는 이런 패턴들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에서 이제 얘기 들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강하게 위로 뻗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K사인도 마찬가지. 이 바닥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드렸는데 역시나 K사인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서는 역시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강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이 뻗어가는 그런 강세, 초강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수는 떨어지고 종목들만 움직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체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재미가 없는 흐름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피추처럼 올라가는 것만 계속 올라가고 빠지는 것 계속 빠지는, 근데 빠지는 게 많이 빠지면서 막 마이너스 20% 가져다 주지는 않고 졸졸 빠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한 10% 정도 빠지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에서 차별화 대응을 잘 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수익 내는 데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청자 질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CJ 대한통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공략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흐름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시가총액이 4조짜리 종목이고 이미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에 대한 이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에 지금이 이제 제철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서 연말까지 택배 물동량이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레포터들과 그리고 택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국내 택배 물량들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들 쇼핑이 급증을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택배 물동량이 증가에 따른 아마 강세가 다소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이고 단타보다는 수행대행으로 손절은 16만 원 잡으시고 이쪽으로 밀릴 때마다 한번 저점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건 매수 공략을 해도 된다. 다만 지금 좀 떠있으니까 조정시 공략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KPM 테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KPM 테크. 자, KPM 테크, 자, 투자사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 소식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는데, 휴머니젠은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텔콘 RF 제약하고 KPM 테크 두 종목 모두 다 실전 매매 정도 시간대 다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KPM 테크도 7월 17일 날에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했었는데 한 호가 차이로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호가도 아니고 딱 한 호가 차이로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텔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지만 들어와서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이제 휴머니젠에 대한 나스닥 상장 그 소식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 그래서 휴머니젠이 그 코로나 치료제인 렌질루마벨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학술지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고, 이 세력들이 털고 나가게 되면 그때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밀릴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손절라인보다는 뭐 익절짜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익절 라인은 2,000원 깨지면은, 기존에서 여기서 만약에 공략을 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면 되지만,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KPM 테크가 이제 그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있는 섹터도, 그 제약 섹터도 이제 있지만, 원래는 얘네들은 그 인쇄 회로기판, 연성 회로기판, 뭐 PCB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표면 처리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하는 사업들을 원래부터 했었던 부분들이라, 지금 제약주에 대한 그 나스닥 이슈는 뭐 올해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가면 좀 시들시들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KPM 테크, 일단 세력들이 붙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요거는 2,000원 손절 라인 잡고 조정시 공략은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PSK인데요. 이것도 지금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벌써 떴네요.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은 매매 공략하기가 조금 더 껄끄러지는데, 자, 삼성전자 낸드 공정화 고도화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이제 PSK인데, 기존 PSK에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함에 따라서 재상장된 업체죠. 그래서 지금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지금 삼성전자가 핀텍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착공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이슈가 되면서 정고점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일단 저는 단기적인 목표치를 35,000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시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 29,000원에 조정시에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은 좋아요. 좀 많이 떠서 그렇지.
자, 네 번째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초록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초록뱀은 뭐 여기 바닥에 있을 때마다 하도 많이 얘기하고 6월달서부터 처음부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하자마자 수익이 난 종목이 아니고요. 두 달 동안 약간의 손실 내지는 좀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전비기 2기방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실전비기 2기방에서 노란톡방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단번에 수익 난 게 아니고 두 달 동안 아주 지겹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손실이 제일 많이 났을 때가 마이너스 한 15%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최근에 100%를 넘어갔죠. 100%를 넘어갔고 지금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초록뱀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신가 봐요. 그 방탄소년단 그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초록뱀 사이트가 마비가 돼 있는 경우들이 낮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록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요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앞으로 2년 뒤, 그래서 OTT 시장을 밝게 보고 앞으로 2년 뒤에 목표치를 10,0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하신데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밀리게 되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뭐 바닥에서 1,600원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선절은 없을 거지만 만약에 2,000원이 깨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사야 된다. 그래서 2,000원의 강력한 지지가 안 깨지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살짝 받아놓고 10월 달에서 이제 BTP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 있죠. 그리고 내년 초에서는 그 푸른 하늘이라는 그 방탄소년단 관련된 드라마,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해외에서 유료 결제로 많이 보겠대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제 등록이 돼서 내년부터 방영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 60억 인구 막 보겠죠.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뭐 또 이슈가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서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종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뭐 양호하니까 여러분들 매매적인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금 총 누적 수익률 2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수 앱지스는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하고 수익률은 28%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7.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키스트가 8.9%, 9% 가까운 지금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DPC도 8%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256%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 오늘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남전자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서울옥션의 패턴주예요. 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패턴들이 아마 이것도 지금 수익이 꽤 났을 거라 보여지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얘 같은 경우는 옥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옥션, 인터넷 그 결제하는 뭐 11번가처럼 그런 거인데 조정을 받다 말다가 물론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라고 얘기를 해준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종목들이 잘 안 빠져요. 밀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뜨고 그래서 기가레인 같이 그래서 기가레인도 저녁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여기서 드렸던 종목인데 예전에서는 조정받을 때 싸게 공략을 했다면 지금은 쉽게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떠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은 아니고 완전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긴 한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주로 일단은 뽑아드렸고요. 바닥에서 이제 돌릴 수 있는 과거에서는 이제 하만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슈는 없고요. 그런 이슈는 없고 다만 그냥 외국인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단타치기 위해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고 매매적인 시그널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더라도 2,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시고 현재 가격 서부터에서 싸게 사면 1,6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공략할 때에서는 조정 시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00원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3,000원 정도. 이거는 중기 목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고 중기 목표가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자 일단 월요일 우리 시장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좀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다가 다시금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양 시장 모두 지금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제가 이제 방송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미국 시장보다는 아마 이머징 시장 쪽이 차별적 강세를 이어갈 확률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근거로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약세 기조를 추세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의 환율 차트를 보면은 원화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강세를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위안화도 똑같이 강세를 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92 초반대에서 94 이렇게 떨어지면서 달러보다는 이제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수급단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최근에 달라진 면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팔던 외국인 투자자가 드디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법 큰 단위로 들어옵니다. 9월 10일 날 3,800억, 그 다음에 1,000억 단위로 3일 연속 들어오다가 잠깐 쉬고 또 1,000억 단위 들어오고 오늘도 벌써 450억인데 오늘도 1,000억 이상 들어온다면 이 정도면은 추세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이제 멈췄고 과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올 들어서 외국인이 27조를 팔았어요. 코스닥까지 합하면은 한 30조 남짓을 외국인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나갔는데 과거에 2000년 중반에 외국인이 가장 매도가 셌을 때가 70조 남짓을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 기간에 그대로 순매수로 들어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시장이 잡히고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은 외국인은 이제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많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되 다만 이제 국내 시장도 연휴를 좀 앞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올해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가 굉장히 커요. 대주주 조건을 원안대로 하면 3억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3억을 만약에 대주주 요건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연말 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요거는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국내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을 한 40년 펼쳐놓고 보면은, 지수가 3번 올랐던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80년 말에 한 번이고요. 그때 이제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유한 금융위기 때 98년, 95년에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올라간 적이 있었고, 세 번째가 2000년 중반에 중국이 세계 공장을 진행할 때 우리 지수가 5000에서 20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국면이 아마 네 번째 국면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접근하면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앞선 세 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 2, 3번 전부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아닌 개인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줬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요인이 80년대 말에는 3저 호황에 따른 유동성 호황, 두 번째는 2000년 뉴 밀레니엄을 대비한 기술주에 대한 굉장히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세 번째 중국 국면은 전 세계의 공급단, 수요단의 밸류체인이 모두 바뀌는 구간이었어요. 이번 네 번째 구간은 앞선 1, 2, 3번의 요소를 적당히 다 갖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제로금리죠. 이번 달을 만약에 1450포인트에서 출발을 한다면 목표가는 4500포인트가 나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번 상승 구간이 만약 지난 세 번의 구간과 비슷한 국면으로 간다면 아마 45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공모주에 대한 요새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잠시 후에 또 다음 달에 빅히트라는 이제 아주 핫한 기업이 또 공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공모를 했던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나와서 이거는 따상을 잡으면 아마 오랫동안 고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주 시장을 좀 접근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모 청약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청약하면은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공모가 상정을 받으니까 공모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최근처럼 시세가 급등할 때는 공모가에 받으면 굉장히 이익이 확보가 되죠. 그런데 공모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초가를 결정할 때 공모가 산정한 이후에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합니다. 시초가를.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하는 거고요. 여기서 따상을 잡으면 이미 한 3배가량을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가격에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모받은 사람은 좋지만 공모주가 인기가 있다 해서 이걸 뒤따라 들어가는 건 뒷북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살 이유는 없다. 빅히트가 조만간 상장을 하겠습니다만 벌써 예측하기를 5조에서 7조 이렇게 보는데 공모가 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공모가는 한 4조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3조 5천억이나 4조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 해도 따상 이렇게 쫓아가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오늘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IPO와 관련된 내용들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과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시그널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종목 상황은 그래도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또 강하지도 않고, 이제 장 초반 들어서 흐름을 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외인들, 기관들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 대응은 좀 약해요.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래도 좀 이번 주 기대감을 좀 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은 첨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첨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는데, 다만 주가 상황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위로 또 튀어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첨보는 조정 거치면서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건전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첨보라는 종목은 21선 기준으로 해서 조정 거치면서 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반복적인 패턴을 반복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이래저래 이슈거리가 좀 많은 종목이라 저는 일단 첨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바닥에서 튈 경우에는 충분히 이 종목 20만 원 넘어가면서 3, 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라 조정 거친 다음이에요, 여러분. 조정이 급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천천히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점. 건전한 조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종목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예요. 2,80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20% 빠졌는데 오늘도 6% 빠져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의 시총이 한 1조, 한 2천억가량 됐었는데 유중이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30% 정도 조금 하락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뉴스 기사 열게요. 공시란을 좀 보겠습니다.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단가가 예정 발행가긴 한데 38,150원이에요. 그러니까 38,150원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가 한계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정도까지 보통 안 밀리기 때문에 거의 오늘 자리나 만약에 더 밀릴 경우에 내일 정도 자리가 거의 바닥 인식되면서 주가가 반등 쪽 라인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면 팔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매도하기도 힘들었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조정도 거친 다음에는 다시 천천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중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쪽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게 또 살펴보자면 유중에 또 기준일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납입일이 12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기준일 자체가 찾아볼게요. 위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10월 12일이네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 자체가 다음 달 10월 12일이기 때문에 10월 12일이면 무슨 요일인가요? 그렇죠? 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요일 정도,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보유하셔야지만, 이 거래일 전까지 보유하셔야 되죠?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만 얼마? 38,150원의 주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당 보니까 0.28이니까 100주가 있으시면은 28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헬릭스미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10월 12일까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때 맞춰서 유중 물량 받으셔야 되고, 유중 물량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단가 낮추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자금이 없으시다면 안타깝지만 주식을 팔아서라도 좀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종목을 파셔서 그렇게 대응하셔야지만 그나마 조금 싼 가격에 받으시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꼭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 청약을 받으시기를 당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LB가 상당히 좀 급등합니다. 이슈는 거의 비슷비슷한 이슈들이에요. 그간에 알고 있었던 소식들, 전고점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아까 좀 제가 전고점 넘어갈 것 같다고 좀 적어드렸는데 벌써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이고, 그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실 HLB가. 많이 갔다가도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HLB의 이런 급등한, 이런 상승의 흐름이라면 한동안은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요 라인 잡고서 판단해 보자면 요런 고점이 나오기도 해서 현 구간대 자체가 약간은 좀 슈팅 구간이라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구간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자, 요 가격이네요. 12만 9천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로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9천원짜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이탈할 경우에는 뭐 길게 보셔도 되지만 워낙에 단기 급등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중이 크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HLB는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 잘 대응하셨고요. 점차 또 좋은 모습이 있을 테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좋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겠죠. 전고점 18만 9천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우선은 그래도 오늘 12만 9천원짜리만 잘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양지사예요. 다 빠져버렸네요.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뉴스거리로 나왔던 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 규정 해제, 이로 인해서 급등,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봉상황 체크해보기 다 빠졌어요. 장 초반 올려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슈가 소멸된 상황이에요. 추가 흐름이 나올지 여부는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버려지는 느낌이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몇 개 더 볼게요. 제 추천주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급등해가지고 대응 좀 해드릴게요. 자, 힘스입니다. 자, 힘스가 현재 6%대 급등하는데, 매수 대응을 하시려면 13,000원 아래가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13,000원 아래 가장 좋은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보니까 저는 이거를 한참 전에 추천드렸잖아요. 12,000원대에 추천드렸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서야 이걸 추천하는 것 같네요. 오늘 다른 방송국에서 추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늦었죠. 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늦지 않았다는 거라 추가 상승을 더 염두에 둔 거잖아요. 이제 더 갈 수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힘스 수익률이 1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더 큰 급등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소 15,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적정 주가 자체가 2만원 나와야 되는 종목이니까 꼭 홀딩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힘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단기인데 매출이 벌써 648억,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38억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잘 터지면 하반기에 더 터질 테니까 반도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억 나온다 치고, 순이익도 지금 183억인데 400억 나온다 치면은 힘스 1,400억, 1,500억 시총인데 PER 어떻게 됩니까? 네, 4점 몇 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꼭 홀딩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신규 매수 접근도 양호하지만 급하게 사지 마셔라. 네,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현대차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큰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때 매수 사인 드려서 현재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조건 하시는 분들도 조정 시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고요. 여기서 또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흐름 가능성 나올 수 있겠죠. 많이 급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셔야 되고, 현재 이 종목은 18만원의 완벽한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 다음 대응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돌파 여부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 돌파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 템포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조금은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잡으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렸고, 시장 굉장히 잘 갑니다. 삼성과 더불어 하이닉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어질 것 같고요. LG화학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끝나야지만 움직임 나올 거예요. 22일이죠. 많이 밀리긴 하는데 배터리 데이 끝나고 나면 본격 상승이 나올 거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해서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홀딩하시고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양시장 좀 강한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배터리데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뭐 5G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공정, 셀 공정에 투입되는 그런 뭐 전자석 탈철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일단 소재 공정에 뭐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배터리데이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뭐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나인테크, 뭐 웰크론, 한텍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런 종목들을 좀 잡지 못하셨다면 일단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 있고 차트가 어느 정도 기준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관련해서는 매수가는 42,900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오히려 눌려지고 있습니다. 42,700원 구간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보시고 짧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저 구간 정도는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조금 더 끌어가신다면 뭐 48,470원 저기 정고점 정도 저 자리 이제 상승 넘어주는 그런 차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46,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 넓게 잡아서 4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단은 지금 차트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수렴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4만까지도 한번 찍고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점 구간에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끌어가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대보 마그네틱이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모아가는 전략 전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재훈 전문위원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장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